현재 우주를 날아가는 두 대의 탐사선이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날아간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보이저 1호와 2호가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보내온 놀라운 사진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에, 보이저 2호는 8월 20일에 발사됐습니다. 그 시절엔 스마트폰은커녕 개인용 컴퓨터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든 기계가 지금 이 순간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이 가능했던 건 176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행성 대정렬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벗어나며 찍은 사진입니다. 화성 근처에서 찍은 목성입니다. 1979년 3월 보이저 1호가 목성 가까이에서 전송해온 사진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그냥 밝은 점 하나였던 목성이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행성이었습니다. 비록 해상도는 낮았으나 과학계의 적자는 더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영상이었습니다. 표면을 뒤덮은 소용돌이 구름들, 그 중에서도 지구보다 큰 태풍. 이 태풍은 적어도 300년 이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목성의 위성 2호 표면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구 밖 천체에서 화산 활동이 확인된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분출물은 300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2호의 이웃 위성 의로파입니다. 표면이 깨진 달걀 껍데기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의로파의 얼음 표면 아래에는 지구 전체, 바다보다 2배나 많은 물이 숨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 바다 밑바닥에는 얼음 아래의 지구 분출공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거대한 액체 바다가 숨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곳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이유가 이것이며, 목성의 강한 중력 덕분에 표면 온도도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토성입니다. 보이저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수천 개의 고리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레코드판 같았습니다. 보이저 2호는 계속 나아가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두 행성을 직접 방문한 탐사선은 인류 역사상 보이저 2호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대도 다시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이저가 보내온 사진 중 가장 유명한 사진을 볼 시간입니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보이저 1호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때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저 빗줄기 속 아주 작은 점 하나, 그게 우리입니다. 사진 속 지구는 단 0.1 픽셀 크기였습니다.
저 작은 점 하나에 지금까지 살다 간 모든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만남도, 눈물도, 웃음도. 모든 왕과 모든 노예가 저 먼지 같은 점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이 사진을 찍자고 나사를 설득한 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과학적 가치가 없다는 반대를 수년간 이겨내고서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진을 페일 블루닷,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렀습니다. 저게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보이저 1회는 황금 음반도 실려 있습니다.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 115장,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이 담겨 있고 한국어 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외계 문명이 발견할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자, 이제 보이저의 최근 소식입니다. 현재 보이저 1호까지의 거리는 약 250억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약 170배입니다. 신호를 보내면 23시간 30분이 지나야 도착하고 답이 돌아오는데 또 그만큼 걸립니다. 명령 하나에 거의 이틀이 걸립니다. 나사 프로젝트 매니저 수지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에 좋은 아침이라고 보내면 답장은 수요일 오전 8시에 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11월 15일 보이저 1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빛이 하루를 가야 닿는 거리에 도달합니다. 이른바 원 라이트 데이 돌파입니다. 그런데 이 탐사선 중간에 심각한 고장이 났었습니다. 2023년 11월 보이저 1호가 갑자기 해독 불가능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찾는 데만 5달이 걸렸고 탑재 컴퓨터의 메모리 칩 하나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수리는 불가능하기에 엔지니어들은 고장난 칩을 피해 코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메모리 곳곳에 분산 저장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수정 명령을 보낸 건 2024년 4월 18일, 확인 신호가 돌아온 건 꼬박 이틀 후인 4월 20일이었습니다. 그 이틀이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신호가 돌아왔을 때 나사팀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20년 넘게 방치됐던 엔진도 되살렸습니다. 잘못 점화하면 탐사선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점화 없이 테스트하는 방법을 고안해 성공했습니다. 지금 나사는 빅뱅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저는 플루토늄이 붕괴하는 연료 전기를 만드는데 매년 약 4와트씩 줄어든 전력이 이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료관 히터를 끄고 더 적은 전력을 쓰는 대체, 장치로 버티는 이 작전은 말 그대로 마지막 한 와트까지 짜내는 것입니다. 2026년 5월과 6월에 보이저 2회 먼저 적용하고 성공하면 이르면 7월에 보이저 1회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나사팀은 2027년 발사 50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이저는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50년 전 기술로 만든 기계가 지금 이 순간도 인류의 물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부품이 망가지고 전력이 줄어들었어도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 아닐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